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9월 24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후속 매수를 좀 해봤고요. 일부 물량 체결이 됐고 요것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후속 전량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우선 전고점 돌파를 했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 좀 챙겨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매도 걸어놓은 물량 체결이 되면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이제 75% 정도는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만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이 지금 갑자기 좀 하락을 하면서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네요. 자, 여기서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좀 거꾸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반등 줄 때 일단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후성 나머지 물량 아래쪽에다가 약손실로 좀 매도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이 잘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는데 뭐 아래쪽으로 빠져서 지금 반등의 힘도 좀 약하죠. 거래가 없이 지금 횡보 중이라 거래가 터지면 뭐또 살짝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저는 위쪽에서 75%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후성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네, 후성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 오늘 장중에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고요. 오늘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의 면모를 여실히 좀 보여줬죠. LNF가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후성을 좀 대응을 했어요. 예, 후성하고 대주전자 재료를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고, 이 두 종목은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고가놀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는 강한 장대 항봉 이후에 이런 종가 자리를 닿지도 않고 계속 고가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종가 베팅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종가 베팅, 뭐 시가갭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시가갭 매매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와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자,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장대 항봉 이후에 얘는 좀 고가놀이 패턴이 조금 변칙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고가놀이 패턴이 완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종가 베팅 자리가 캔들이 만들어지면 종가 베팅, 또 시가갭 자리가 만들어지면 시가갭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같이 좀 보고 있었어요. 자,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많이 나왔죠. 25%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도 3,5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장중에는 후성이 아침에 빠르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분봉상의 모습을 보면, 요런 이제 저항 자리 돌파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뭐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아침서부터 3분봉 두 개 캔들 만에 거래에 실으면서 빠르게 저항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후성이 오늘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후성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는 잘 했어요. 매수는 잘 했고,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올 때 이제 분할로 제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죠. 여기서 이제 일부 팔고 여기서 일부 팔고 해서 수익 챙겼고요. 자, 요 구간이 한 4.5% 이상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횡보하다가 또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 차례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죽더라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음봉에 이제 거래 실으면서 빠지는 모습이라 제 매수가를 여기서 터치를 했죠. 살짝 반등을 줄 때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빠르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위쪽에서 75% 물량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던 반대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자, 후성이 저는 강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대주전자재료는 여기서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요 정도 구간 저는 매수하려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고 위쪽에서 조정을 줘서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이 종목의 지지저항 라인은 요 정도 구간이었거든요. 일봉상.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이제 대응하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이 상승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성이 아침에는 대주전자 재료보다는 빠르게 상승이 나온 모습이라 저는 후성이 강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이라 조금 더 수익을 내지를 못하고 대주전자 재료를 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성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지니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영상으로는 공유가 안 됐죠. 자, 이 종목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변곡점 매매로 좀 대응을 한 거예요. 이런 61선, 121선 자리를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가 좀 약했던 종목이고 뭐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해봤는데 아래쪽으로 좀 빠졌는데 제가 좀 홀딩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량을 많이 사지는 않았고 조금 더 빠지면은 조금 더 사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상승이 나와서 그냥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거래가 약하죠. 거래가 약하고 위쪽에서 좀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를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보안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한 종목도 충분히 한 차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려고 생각 중에 있고, 오늘은 뭐 짧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 마무리했습니다. 후성 돌파 매매 대응을 해서 조정 구간에 매수해서 수익 내고 마무리됐고요. 자, 지니어스 이날 이제 조정 구간에서 매수 일부 해서 오늘 수익 구간 줄 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오늘 매매 대응하고 오늘 매매는 마쳤고요. 바로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원 대북 관련주죠. 이 개성공단 관련한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이고, 앞전에도 한번 이슈가 있으면서 이런 강한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북 통신 연락망이 회복이 되면서 대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그런 이슈가 이제 생기면서 강하게 개성공단 관련주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의 횡보 구간을 좀 가져갔어요. 윗구간에서 잘 빠지지 않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그런 자금들, 세력들의 자금들이 이탈이 좀 나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이슈가 또 생겼습니다. 오늘 김여정이 이 종전선언 발상은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한다라고 뭐 그런 담화를 좀 발표를 했어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76차 유엔 총회에서 좀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남북미 3자나 뭐 남북미 중 4자가 모여서 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오히려 이 북한에서 좀 화답이 왔습니다. 김여정이 이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대 관계를 철회하면 관계 회복을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이제 신원하고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신원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로 들어갔죠. 이런 매물대들을 완전히 다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짧지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 에너지를 좀 응축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한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또 주말간에 북한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지 뭐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 어떤 이제 여론이 나오고 또 정부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가 또 강한 이슈거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일회성 이슈로 끝날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오후에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오고 조정 없이 바로 상승에 들어갔거든요.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신호는 굉장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신석재가 2등주로 좀 움직였죠. 자, 일신석재는 아직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신원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일신석재는 신원의 움직임과 같이 좀 참고해서 보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로닉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죠. 그래서 오늘 LNF와 같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역시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는 시장 주도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로닉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LNF와 같이 이제 좀 움직이다가 세로닉스가 상한가에 굳히면서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 갭을 띄운 이후에 갭자리 고점 만들고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상승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제가 대응을 하지를 못했어요. 얘가 조정을 주질 않아서 매매를 좀 못했고, LNF도 같이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자, LNF가 사실은 이제 뉴스를 달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LNF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오늘 테슬라양 2차 수주 5조 원 규모가 넘을 거라는 이슈를 달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5조 원 규모면 사실 어마어마하죠. 사실 LNF가 종가 베팅 자리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보고는 있었는데 베팅을 하진 않았어요. 시장 분위기도 사실 좀 뒤숭숭했고 헝다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봉의 길이가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가 베팅을 하질 않았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갭을 13%를 띄웠죠. 장중에는 세로닉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이 돌파가 애매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매매를 못했거든요. 돌파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라면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서 요거 수익 잘 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애매하게 돌파가 나왔죠. 이게 뭐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바라만 봤고요. 결국에는 세로닉스가 대장주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LNF는 그냥 윗골이 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진입이 됐죠. 그래서 사실 대응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상한가도 아니고. 그래서 세로닉스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대주전자 재료가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또 대장주를 치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뭐 동박이고 알루미늄 박이고 양극재고 뭐 전해질이고 전해액이고 뭐 분리막이고 이런 관련한 종목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버킷 스튜디오가 2연상에 좀 들어갔죠. 자, 버킷 스튜디오는 제가 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52주 신고가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봉상 굉장히 이뻐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갭을 띄우고 바로 조정 없이 위쪽으로 상승이 나오더니 결국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를 풀었다가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2연상 구간이라 뭐 이 정도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봉상은 이제 2연상에 들어갔고 거래가 더 터지는 상한가죠. 그래서 강한 종목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의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등주로 말씀드렸던 쇼박스도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자, 쇼박스는 이제 이런 매물대 몸통 자리는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한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아직 이제 꼬리 매물대는 좀 남아 있고요. 이 종목도 거래가 더 터지는 모습이라 강한 종목으로 좀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대장주는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쇼박스는 좀 참고하는 정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5일선과 21선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이런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장중에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좀 아래로 빠졌어요. 그렇지만 캔들의 모습이 뭐 그렇게 큰 음봉이 아니고 단봉의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눈치 보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는 마감이 되질 않았어요. 자, 코스닥 시장도 장중에는 5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 결국에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5일선, 21선을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오늘 만약에 양봉이 만들어졌다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고점 자리 도전을 해볼 만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었는데 다음 주로 좀 기대를 미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빠르게 5일선과 21선을 회복하면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시장은 헝다그룹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제거가 된 모습이죠. 어제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헝다그룹의 디폴트는 좀 확실시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 건설 부분에 대한 사업부를 좀 국유화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렇다면은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뭐 확정적이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리스크를 떠안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시각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의 모습도 역시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뭐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죠. 니케이는 또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헝다에 대한 리스크는 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후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은 좀 있겠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코스피 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시장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코스피 시장은 조금 코스닥에 비해서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환율적인 부분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환율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은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이 매수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후에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지속이 된다면 계속 유입이 되어 준다면 시장이 뭐 아직 강한 어떤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 그런 상승 모멘텀이 생겼을 때 좀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작은 상승 모멘텀에도 시장은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게 어쨌든 5일선을 회복을 해주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그래야 이런 자리를 도전을 하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보고요. 위드 코로나로의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시장의 어떤 경제 순환 측면에서 또 경제의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히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을 또 만들어지는 모습이 또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